그러니까 이분이 겸손만 힘든 게 아니라 해명도 힘들고 사과도 힘들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최근에 좀 영향력이 빠지니까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제일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 정성 법무장관, 그리고 정청래 대표예요. 정청래 대표는 자다가 정말 봉변당하는 꼴입니다. 우리 진영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겁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시키는 느낌? 단어를 말 안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수준 높은 대응 같지는 않은데. 민주당은 땡땡 씨가 얼마나 이쁠까. 땡땡땡은 누구예요? 장동혁 씨 객관적으로는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여야 할 것 같은데 김민전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안 하는 하실 분이잖아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죠. HDH. 네.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 지금 비생산적인 갈등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이게 다 이제 장동혁 대표 덕분에 마음대로 지금 싸우고 있다. 재간둥이. 네, 라는 것은.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1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그 이란의 새 지도자죠.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공식적으로 첫 메시지를 냈는데 뭐 피해 복수, 호르무즈 봉쇄 아주 그 강한 워딩들을 냈습니다. 얼마나 이제 이 강한 워딩만큼 강한 대응을 할지는 뭐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요 말만으로도 이미 유가가 또 글로벌 유가가 좀 올라갔고요. 미국 증시도 조금 하락을 했고요. 우리 증시도 하락 출발을 했는데 이대로는 설마 안 가기를 계속해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우리 국내 시끄러운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요. 그 정치권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용주 전 상근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상근 부대변인 서영주입니다. 네. 어쩐 안경을 또 쓰셨어요? 저 안경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 우리 있습니까? 우리 정영준 앵커도 네.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저도 한 20여 개 그렇습니다.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종로 쪽 요즘 민심 괜찮죠? 매우 좋더라고요. 매우 좋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너무 뜨거운 또 환영을 받고 왔습니다. 어디서요? 종로에서요? 아직도 안 간 데가 있어서 환영을 받아요? 아니 아침 인사했는데 아침에. 그냥 창신 골목시장 쫙 도는데 창신동. 네. 아유, 참 좋아하시죠? 아이고 그냥 등을 툭툭 치더라고요. 아유, 알겠습니다. 부러워 죽겠네. 네. 자, 그리고 힘들어.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김준우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신혜영 기자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셔야 되는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네요. 어떻게 이렇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진짜. 네, 어제 그 사법개혁 3법 공포돼서 시행된 첫날이었고 양문석 전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있던 날이었죠. 확정 판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이제 확정 판결인 거고 네. 의원직 상실형이 떴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였던 이제 공직선거법 부분은 요거는 이제 법리 오해가 있으니까 파기환송을 했는데 네. 그 서초동 아파트, 서초구 아파트 11억짜리 불법 대출 의혹이 있었잖아요. 사기. 네, 불법 뭐 사기 대출. 예. 네, 요거는 불법이고 사기 맞아. 예. 땅 확정 판결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제 의원직 상실형이 떴는데 네.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양문석 전 의원이 내 기본권이 침해된 게 있는지 따져보고 재판 소원 낼지 말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아니 제가 요 한참 할 때 재판소원 뭐 이슈가 있을 때 이런 거 하면 혹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이거 재판소원까지 가지 보통 서민들이 여기까지 가겠냐 이제 이런 우려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무슨 소리냐고 정치인들 그랬겠죠. 그럴 일 없다고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1호로 지금 뭐 아직까지 한 건 아니지만 네. 검토하고 있다는 거 보면 화가 좀 납니다. 예, 그렇죠. 요거는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럴 줄 몰랐나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 장치를 마련한다든지 뭐 여기에 대해서 헌재하고 뭔가 좀 소통을 해서 뭐 문구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하는데 이거 뭐 본회의 통과하기 전에 뭐 30분 전에 뭐 글자 고치고 뭐 하다가 이렇게 나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국민들은 별 이 느낌이 없잖아요. 재판을 뭐 받는 분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정치인은 이게 생사 여탈권이 이 재판부에 있으니까 네. 그 결정이 한 번 더 뭔가 불복할 수 있는 과정이 남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양문석 전 의원인가요? 뭐라고 해야 돼요? 전 의원이에요? 전 의원이에요. 전 의원이에요. 네, 전 네, 의원이죠. 전 의원이에요. 네. 전 전 의원으로 의원으로 안 되죠. 근데 전 의원이 아닐 수도 있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거의 없는 확률이지만 네. 뭐 한국 대표팀이 WBC 8강도 가니까 그래서 확률이 높은데 근데 이게 뭐냐면 무슨 그러니까 소리야? 이게 WBC 무시해. 이 자리 위험한데. 아니, 근데 없어요. 그죠 이렇게 네, 이거- 됐는데 이거 기본권 침해 뭐 저는 없다고 보는데 네, 뭐 헌법 재판소원의 요건이 있잖아요. 네. 세 가지 요건이. 네, 있는데. 기본권의 네. 뭐 그러니까 원래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게 네. 재판했거나 예. 적법 절차를 명백히 위반했거나 네.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거나 세 가지 유형에 해야 되는데 뭐 또 자꾸 찾으면 네. 뭔가 뭐 이렇게만큼 뭐 있을 모르죠. 그건 이제 예. 기록이 만큼 있을 테니까. 근데 현재 뭐 외관상 봤을 때 네. 수사의 적법성이 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고 특히 그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 위반됐다는 얘기 보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 확률은 없고 본인도 그냥 미련인 것 같아요. 미련인 것 같고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또 조이드 탓을 하겠죠. 아니 근데 예, 이렇게 하루만 빨리 선고를 하지 왜 재판소원을 검토할 수 있게 날짜를 이렇게 시간차를 주냐 이러면서 막 누가 그래? 또 조이드에나만 싫어하겠지 이게 또 이게 다 아니, 저 음모다 자리- 이러겠지 이제 저 음모를 자리- 좋아하니까. 저 자리가 좀 아, 위험한 근데 우리가 자리네. 양문석 의원이 안 할 거야라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이분은 굉장히 의원직에 미련이 많은 분이었잖아요. 지난 공천 과정에서부터. 네. 알죠. 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본인이 검토를 시사했으니까 네. 만약에 한다고 치면 네. 일단 재판소원의 결과는 늦게 나올 거잖아요. 예.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의성을 좀 봐야 되는 게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를 재보궐로 할지 말지를 확정을 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판결로 인해서 사실 안산갑은 재보궐 직구가 됐는데 네. 만약에 재판소원을 내고 그러면 내가 재판소원에서 내 기본권 침해됐다는 결정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내 의원직 상실형 가처분 걸 수 있는 거예요. 가처분은 걸 수 있어요? 네, 걸 수 있어요. 걸 수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제 말은 그 이제 이 소송을 걸고 가처분을 해도 네. 가처분 인용되지 않는 한 대법원 확정 판결의 집행정지 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쭉 가는 거고요. 네. 가처분에 대한 판단 언제 할지는 헌재 마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네. 아예 기각 때려주면 문제 없는 거고 네. 아니면 결정 안 내려주고 그러니까 후보 등록 시간까지 네. 그 결과가 안 나오면 네. 그냥 재보궐은 그대로 치를 수 있다. 그렇죠. 아.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첫 번째는 양문석 의원이 재판소원을 검토해서도 안 됐어요. 네, 본인이 민주당 의원이었고 이 사법개혁에 있어서의 본인도 크게 기여하는 바가 있었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네. 본인이 지금 뭐 어떤 기본권을 침해당할 만한 어떤 재판 결과가 아니고 사기 대출이에요. 그 혐의로 지금 형을 받았으면 미련이 남고 억울하더라도 재판소를 하면 안 되죠. 네. 그래도 이 당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뭔가 민주당에서 일원이었으면 이 재판소원의 취지가 이렇게 조롱당하게 되는 그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그 재판소원의 요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앞서서 이제 김준일 변호사께서 얘기했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을 살펴봐서 안 된다면 헌재는 즉시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재판소원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재판소원의 취지는 이런 정치인들이나 어떤 여러 가지 유력한 그 권력자들이 본인들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네. 정말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 충분히 방어권 행사하지 못해서 법리적 어떤 오해를 받았다거나 기본권이 침해되는 판결이 받았을 때 그럴 때 쓰라고. 그때 이제 헌재에서 예. 한번 그거를 흡수할 수 있는 최후의 장치로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예. 양문석 의원의 이런 그 재판소원을 생각해보겠다 하는 자체가 아주 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 당에서도 혹시라도 뭐 무슨 공천이나 이런 거 기대조차 안 하게 제명이나 뭐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 제가 알기로는 예. 그 말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천이요? 앞으로? 공천은 끝났고요. 사기인데?
끝났고 아니, 사기도- 공직선거법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사기범들도 많아요. 국회의원 되신 분들. 여기는 사면도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돼요. 도대체 아니 지금 예? 적어도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사면도 안 하겠다고 아무튼 선언을 해야 민주당에서는 그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 재판 소원을 그 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이 그러니까 큽니다. 이거를 개인의 결정에 맡기는 게 맞는 거냐라는 원점으로 돌아가야죠. 양문석 의원이 하겠다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도적으로 막을 양문석 법을 하나 만드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법이 양문석 통과됐는데. 방지법. 네. 그렇죠. 양문석 방지법을 만들어야지. 그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중요한 게 확정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리고 네. 확정되지 않은 상태 놓일 기간 때문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줄일 수 있는 뭔가 장치가 있을 거예요. 노력을 하면 헌재에서 판단하는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서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한다든지 만약에 하더라도 즉시 뭐 결과를 낸다든지 뭐 이런 좀 거기 법 잘 만들잖아요. 뚝딱뚝딱 양문석 방지법 네. 저는 꼭 만들어 주시길 근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이건 진짜 만에 하나고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양문석 전 의원이 다시 이제 재판소를 가서 나중에 이제 보궐선거는 이미 치러졌는데 그래서 의원 이제 당선됐는데 양문석 전 의원이 나중에 혹여라도 저 헌재에서 그래 재판 잘못됐네 이 판단을 받아서 나 의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상황이 되면 물론 그럴 일은 없을 그럴 일 거라고 없어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없어요. 그런 일은 없고 네. 말씀한 대로 법원에서 헌재에서 해야겠죠. 헌재에서 기준을 세워서 네. 이런 재판 소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를 빨리 결정해 주면 되는 네. 그런 좀 운용의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뭐 두 가지만 드리면 네.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에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을 해도 예. 무죄인 건 아니에요. 음. 그냥 재판을 다시 하는 거지. 네. 예,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재판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그러면 어쨌든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는 판결 자체를 다시 하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예. 이제 나는 다시 의원으로 복귀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네. 그냥 그럼 또 소송을 하겠죠. 예. 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하든, 네. 아니면 국가를 상대로 세비를 달라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소송을 하든. 하든. 그러면 그럼 네 판결 끝까지 갈 때까지 보자 이렇게 볼 거고. 네. 사실 예전에 그 MB 때인가요? KBS MBC 사장 마구 잘랐을 때 KBS 누구였죠? 정현주 사장 마구 잘랐다가 나중에 다 이게 무효인 게 판단 났을 때 그렇죠. 그 임금만 다시 받았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런 정도로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예. 뭐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분의 의원 지위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법적 혼란은 오겠죠. 정치적 논란이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의원 정수가 300명이 공직선거법에 301 규정되어 명이라는 있는 거야. 건데 301명이 돼버릴 수도 있는 근데 거예요. 어쨌든 이 사건에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서영주 선배님의 이 어떤 그 바램과 달리 네. 양문석 의원이 어쩔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양문석 의원 상고심의 그 변호인이 네. 꽤 유명한 전관이었어요. 누구요? 근데 뭐 전관을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관을 쓰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이분이 학력고사 수석도 하고 사법연수원 수석도 한 그런 이제 유명 전관인데 네. 제가 조금 유감스러웠던 거는 그분이 사법농단 연루자로 의혹으로 인해서 결국 법원장도 못 되고 네. 홍승년 홍승면? 부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에요? 징계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홍승년 부장이. 하지만 민주당 정치인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이 있는 변호사를 힘 있는 전관이라는 이유로 쓴 것은 예. 그것부터가 좀 약간 부적절하고 지금 처음 듣는 서영주 대변인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지금. 양문석 의원의 강력한 다음 의지를 주제 보고 있어. 다음 주제. 다음 주제를 그래서 모르겠어. 4부 정도 할 얘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어쩔 줄 모른다 이분은. 왜냐면 이 수는 꽤 암수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각 못하는 수잖아요, 그죠? 보완수가 그래서, 필요하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네. 아유. 그러니까 이런 양문석 전 의원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해당 행위로 좀 징계 좀 하세요. 해당 행위가 아니라 이거는 품위 자체를 스스로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당일 국회의원 돈만 많이 전체에. 났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안 할 거예요.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변호사님 계시니까. 자, 재판 소원해서 다시 재판을 했는데 또 나왔어요. 그건 재판 소원 대상이 됩니까? 되죠. 그럼 무한 반복되네요.
그럼 우리나라 N심제로 고쳐주세요. 진짜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를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봤네요. 생각해야지. 김준호 변호사께서 이제 이 부분은 설명을 좀 안 하신 것 같은데 헌재가 들어오는 걸 모두 다 재판을 하지 않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 네.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와서 무조건 닫는다 그래서 우리 기본권 다 침해됐어요. 막 아무 말이나 해서 접수한다고 해서 다 일단 헌재에서 심리를 한다. 그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 부분은 그게 무한도프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그건 이제 뭐냐면 그 심리 불속행 제도처럼 헌법재판소도 말도 안 되는 게 가끔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정식 재판 회부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문전박대되는 사건이 네. 꽤 많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지금 고려를 이제 여당에서 좀 해야 되는 건 이 문제랑 별도로 지금 몇 건이 사실 접수될지 지금 추측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70명 정도, 60몇 명 정도 돼요. 연구관이. 이 네. 사람들이 1차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이제 사인하고 체크하는 건데 1년에 지금 2,500건이거든요, 헌재 사건이. 근데 이제 추가로 이게 몇 건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인력은 지금 보강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식 재판 회부를 안 하려면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기간 내에.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있던 중요한 사건들 심리를 못하고 이거 쳐내는데 더 인력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인력 보강 대책을 세워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22명 증언했잖아요. 네. 이건 대법원이 대법원이 아니에요. 아니라 현재구나. 네. 헌재도 이제 좀 증언해야죠. 네. 저는 제도적 차원을 자꾸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재심은 안 되죠. 아니 근데 재심도 사유가 돼야 이 변호사들도 이거 무조건 재심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증거가 제 얘기는 재심했는데 그건 이제 거기서 안 될걸요? 안 그쵸, 되지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네. 같은데요. 제가 근데 궁금해서 그래요. 근데 사유가 다르면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게 뭐 새로운 증거가 있다 아니면 이 증거가 누락됐다라고 하는 주장이 다르면 신청을 할 수는 있을 텐데 근데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법조 출입 네. 기자를 해봤는데 재심을 받아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러면 그만큼 재심이 힘들면 재재심은 네. 더더욱 힘들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재심 정도 재재심 막 이렇게 무한도프는 조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냥 제도적으로 그리는 것이고 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재심 제도적으로 재재심. 확정지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당에서. 네. 근데 헌재 지금 기다리십시오. 제도로도 남소하는 분들이 몇 명 있대요. 네. 헌법재판소 네. 모든 공무원들이 아는 블랙리스트가 있대요. 그래서 뭐 남소를 완벽히 막을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빈 자리는 누가 나갑니까? 어쨌든 이제 비어 있는 거잖아요. 예? 재판소는 아직 안 한 거고, 네 비어 있으니까 안산갑이 이제 재보궐이 이루어질 텐데 여기에 이제 출마를 희망하는 분들이 이제 네. 김남국 대변인 있고요. 그 다음에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분이 이제 강력한 출마 의사를 최근에 밝혔잖아요. 네. 지역을 콕 집진 않았지만 뭐 안산, 평택 뭐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거론이 되고 그리고 이제 원래 여기가 전해철 전 의원 지역구였는데 지난 총선 때 이제 양문석 의원이랑 경선에서 졌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보니까 서정호 변호사가 여기 장성민 의원이 출마 준비한다고 원래 지역구예요. 예, 지역구예요. 원래 또 지역구가 하니까 다시 네. 노리는 거죠. 예. 안산갑이 열렸으니까 사실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좀 지경이 넓어지긴 했죠. 조국 대표도 아하. 조국 대표도 넓어졌고 그래서 지금 재보궐을 준비하는 각 당의 네. 뭐 거물급 정치인들도 사실 하나가 늘어나는 것들이 좀 마지못해서 차차 선수책이라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저는 이 세 분 거론되잖아요. 김남국 전 의원, 김용 부원장, 전해철 장관. 뭐 사실 전해철 장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오랫동안 하다가 지난번 공천에서 뭐 양문석 전 의원한테 밀렸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것 같아요 주변에.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제가 듣기로는 고민을 하는데 주변에 안 알리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김용 부원장은 안산갑이라고 찍지는 않았어요. 예, 찍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하마평이지 사실상 조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건 전해철 전 장관, 김남국 전 의원 이 정도가 아마 조금 가능성이 꽤 높지 않나요? 근데 김용 부원장은 말이 안 되죠. 지금 2심 유죄인데 사법 리스크로 덮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지도부에서 김용 부원장은 검토를 아예 안 할 거고. 아니 이거는 당원 당규와 공천 관리 시스템에서 올라오지가 못해요. 예, 그 털고 와야 돼요. 예. 근데 김용 부원장이 그 출마하겠다고 입장 내면서 조국 대표도 2심에서 유죄받고 당선되지 않았느냐. 나는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창당을 해서 김용혁 신당 이런 걸 하면 그건 자유인데. 혁신당이 예, 신당? 아니면 뭐
뭐 이렇게 소나무당도 있었으니까 뭐가 대나무당 뭐 이런 거 하면 괜찮은데 그런 건 상관없죠. 그런 건 상관없는데 제 말은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지금 양문석 의원 사법 리스크로 이렇게 자기가 한 건데 네. 이걸 또 지금 문제가 있는 김용 부원장 2심까지 유죄 나왔는데 이거를 또 공천을 한다. 하기에는- 그래서 내년에 또 재보고를 하면 어떡하려고 대법원에서 또 판결 나서 네.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그런 건 안 하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이 기사가 어디 기사예요? 안산갑의 김용 부원장. 많은데 아, 그래요? 네, 많이 있어요. 많이 많아요. 있어요. 네. 네. 그래요. 자, 아무튼 시간 끌지 그렇습니다. 마시고. 넘어갈까요? 네. 네, 이제 사법개혁 3법 중에 법 왜곡죄도 있잖아요. 네. 1호 고발 대상이 확인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또 뭐예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이제 재판 파기 환송하는 과정에서 9일 만에 7만 쪽의 서류를 다 들여다봤다고 이거 형소법에 근거해서 제대로 다 수레로 서류 다 출력해서 끌고 와서 들여다본 거 맞아? 아니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 같아. 형소법을 왜곡했어라고 해서 이병철 변호사가 고발을 했어요. 이병철 변호사. 네, 저희 저희 방송에도 출연한 적이 했던 있는. 그분인 아, 것 그 변호사. 같아요. 이병철 아. 변호사 고발을 했고 이병철 변호사 거주지가 용인인가 봐요. 예. 그래서 이게 용인 서부 경찰서에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 왜곡죄를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아, 경찰서에서. 네. 아, 그러면 이게 뭐 참고인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불러서 조사를 좀 하겠군요. 경찰서에서. 대법원장도 오시나 여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오시면 영장 청구하고. 그러네. 네. 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쇼잉.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판단에 대해서 제가 옹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행위시 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법이 없었잖아요. 법 왜곡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없어서 약간 언론 보도형 이렇게 약간 예, 아, 정치적 퍼포먼스로 좀 볼 필요가 있지 법이 않나.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어떤 그 행위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그 법의 근거에 처벌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네. 파기환송 판결은 그 훨씬 전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짱이네. 이거는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다뤄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파민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아, 이병철 네. 변호사. 네,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네. 아, 근데 사실 문제가 있다면 그냥 정치권에서 예를 들어 탄핵을 하거나 이게 제일 그렇죠. 깔끔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렇게까지 뭐 할 사유가 무르익진 않았고 탄핵이라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하는 게 아니라 네. 탄핵에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했으면 벌써 했죠.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13명이잖아요. 네. 이거 당론 아닙니다. 네, 네. 예, 당론이 아니고 일부 선거를 준비하는 분들이 사실 선거용으로 또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러네요. 가지고 탄핵 추진을 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당내 경선에 대한 당원들의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성 당원들의 표를 견인하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습니다. 냉정하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다음- 말씀하신 네. 그 조희대 탄핵소추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법 여건이 한 13명 정도 되는데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권영혁, 김병주, 문금주, 민영배, 서영석, 이성윤, 장종태, 조계원 의원이 있고요. 조국혁신당에서 강경숙, 김준형, 박은정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있고 최혁진 의원 민주당에 있다가 네, 나가신 무소속된. 분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네, 같이 최혁준은 무조건 하겠죠. 그렇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자, 넘어갈까요? 그리고 네. 네, 이제 국민의힘으로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가 빨리 왔다. 빨리 왔어. 네, 너무 빨리 왔나? 어제가 한 번 더 기간 늘려줄게 등록해라고 했던 그 마감일이었잖아요. 한 번 연장해준 마감일이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어제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이나 후보 등록을 보이콧한 셈인데 왜 안 하냐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두 가지 요구를 제시했어요. 들어볼게요. 혁신선대위를 조기에 출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전달을 드렸고 실행을 하기 위한 노력, 조짐조차 아직까지 발견하기가 어렵다. 당의 변화를 견인해내는데 이런 저의 충정이 좀 받아들여져서 반영되기를 정말 간곡하게 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혁신 선대위 좀 해줘라. 그리고 인적 쇄신 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혁신 조금 더- 선대위라고 하면 지금 장동혁 체제 말고 다른 지도부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도부까지는 아니고요. 예. 이제 선대위잖아요. 선대위. 예, 예. 그러니까 선대위에 장동혁 대표가 좀 빠져주시라. 지도부 사람들 좀 빠져달라. 그러니까 위원장이 누구냐 간판이 중요하니까. 네. 예를 들어 저희 당에서 황교안 대표 시절에
그 선대위원장을 늦긴 하지만 김종인 박사를 모셨고 그분이 바로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까지 갔거든요. 그런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분이 오셔서 이제 혁신선대위를 좀 꾸려달라는 거. 그리고 인적 쇄신이라고 하면 뭐 지금 한참 문제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좀 이렇게 내보내달라 이런 건가요? 뭐 장해찬, 고성국 뭐 이런 분들. 윤리위원장. 윤리위원장, 예. 뭐 박민영 대변인 이제 이런 분들. 3개 조가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둘, 네. 윤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네. 둘, 그다음에 이제 고성국, 전한길, 네. 그다음에 이제 장해찬, 뭐 박민영. 박민영 뭐 네. 이렇게. 이런 사람들 내보내라. 인적 쇄신을 좀 해라. 네. 네, 이렇게 하면 출마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오세훈어 해석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등록은 자제하겠다. 근데 선거에는 참여하겠다. 무소속으로는 절대 안 나간다. 라고 한 건데. 그럼 공천 받겠다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공천 받겠다. 네. 아, 크게 먹으려고 한 번 더 고를 한 거예요. 뭘 크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3골을 하다가 4골까지 간 거죠. 요새 보수업 잘 안 쳐요. 아 그래요? 사람도 죄송합니다. 몰라. 하여튼 배팅을 더 한 건데 본인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여건으로 구도선 나갔을 때 서울시장의 본인의 인물론으로 꿰트리기는 쉽지 않으니 전륜선언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세게 내는 겁니다. 네. 나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달라. 국민의힘의 윤호겐 세력과 달라. 나는 오세훈이고 나는 윤호겐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하게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차원에서의 선거 전략이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고 저는 어제 메시지를 보고 나서 국민의힘의 주자로 뛰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무소속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선거 나간다라고 했어요. 네. 선거에 참여한다 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사실상 장동혁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장동혁 지도부 사퇴 절대 안 해요. 그럴 것 같았으면 벌써 했지. 장동혁 대표가 바보입니까? 윤석열도 품에 안고 지금 여기까지 버텼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때문에 나온다? 그러진 않아요. 이 선 안 물러나거든요. 네. 저는 선거 전략으로서의 그거라고 봤을 때는 아마 당에서는 아마 이기지 못해서 혁신비대위의 그림이라도 해놓고 모양은 좀 갖춰주라 달라는 그런 요구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어둠의 그림자가 보이는 게 어둠의 그림자요. 그 오세훈 시장 잘릴 것 같아요. 당에서? 네. 조금 안 이제 좋아요? 한 발 더 내밀면 저는 플랜 B가 가동될 가능성도 플랜 B는 뭐예요? 뭐 제 생각에는 보수 여권의 나름대로의 그 서울시장으로 쓸 수 있는 카드들 있잖아요. 네. 그 거물급들 좀 주워 담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장 후보로. 네. 누가 있어요? 그럼 지금 후보 등록한 사람들은 좀 억울하겠네요, 그죠? 거기는 이제 좀 자존심 많이 상하겠죠. 우리는 뭐야 이런 거지. 둘은 비공개도 있어요. 비공개도 있겠죠. 예. 비공개 후보 신청한 분도 있어요. 그래요? 그분이 누구냐에 대해서 어제 하도 물어봐서 알아봤더니 유명인은 아니다. 비공개 후보 신청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많이 원래 해요. 국민의힘 원래 그런 게 있어요. 네. 네. 공개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아니 선거에 그런 게 나와서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국민의힘은 옛날에 비례 신청할 때 보면 비공개 맨날 신청. 비공개로 해가지고 있는 몇 명이 또 있어요. 아니, 늘. 비례도 아니고 네. 지자체장 후보를 공천 신청을 하는데 하여튼 자기를 있어요. 비공개로 해요? 컷오프 당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그냥 하지 어떤 않아요. 있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아, 네네네. 아무튼. 아니 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국민의 선택을 받고자 후보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재판소원이 훨씬 중요하지. 이게 뭐가 중요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후보를 나왔는데 비공개로 한다고요? 그런 아니 오래된 얘기예요. 일단 이게 주머니에 처음이 아니고. 넣어놨다가 네. 비상 같은 거지. 비공개로 접수했다 이런 말은 많이 나와요. 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공부를 그러니까 이게 하셔야지. 비공개로 접수했다라는 이런 말이 얘기야. 많이 나온다는 건 그게 결과적으로 그 얘기예요. 공개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비공개 접수하기에 공개되는데 누군지 모르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오래됐고 안 됐고를 떠나서 맞는 거예요?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 그런 게 네. 있다고 왜 나한테 이걸 물어봐? 옛날부터 근데 국민의힘 그게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옛날 기사를 봐도 있어. 계속 있긴 오래됐어. 있어요. 오늘 네. 이제 국민의힘 당원당규 얘기는 그만하고 네. 그래서 비공개. 플랜 B가 누구예요? 당권파에서 저는. 내세우는 저는 플랜 이거 B가? 그냥 하신 말 이거 아마 조광환 최고위원이 어제 네. 라디오에 나가서 하신 말씀인데 예. 그냥 원론적인 얘기 하신 것 같고 네. 플랜 B는 그러면 A보다는
안 좋은 플랜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럼 당선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데 플랜 B를 용감하게 지금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플랜 A도 힘든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A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 그럼 B로 간다 하는데 B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저도 네. 모르겠는데 네. 네. 이게 뭐 위협감이 있나요? 블러핑이에요. 그만해 지금 제가 오세훈. 모르겠습니다. 자꾸 도박 용어를 쓰지 말아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요구사항 가운데 그러니까 예. 오세훈 시장은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둘 중에 하나라도 들어주면 내가 후보 등록할게 뭐 이런 톤으로 그 얘기했다라는 혁신비대위하고, 거잖아요. 혁신비대위랑 인적 인적쇄신 쇄신.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 네. 의사를 밝혔고 지금 뭐 완전히 사퇴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뭐 장해찬 씨 사퇴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무근이라고 사실 뭐 본인이 입장도 이제 딱 냈죠. 얘기하고 네. 하니까 모르겠어요. 저희 당도 급작스럽게 변하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 글쎄 혁신선대위가 제가 볼 때는 가장 관건으로 봐요. 쉽죠. 예, 요렇게. 근데 혁신선대위를 하라고 하는 건 사실상 장동영 너 이선 후퇴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가 관철이 안 되면 오세훈 시장이 안 나온다. 공천 신청하기가 명분이 안 쓰죠. 여기가 접점이라고 봐요. 이게 접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럼 불출마도 불사? 불출마. 된다고 보겠죠. 아직까지 그 얘기는 안 했잖아요. 예. 이거 그래서 결국은 제가 네. 볼 땐 어떤 형식으로든 혁신 선대위라는 이름으로 출범을 할 것 같아요. 아 껍데기는 일단 만들어요. 그러겠죠. 내용이 간판만 뭐가 거는 됐든. 거야. 알겠습니다. 그 간판 껍데기 이러시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이제 일단 이 현판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소원이 네네. 중요해요. 잠깐 넘어갔어 주제가. 예. 월요일 날 절윤 선언문 아닌 선언문이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근데 지도부는 이 이상 하기가 싫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세훈 시장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장동혁 리더십에서 지금 하는 얘기는 자 오세훈 시장 당신이 싫어하는 일은 우리가 그만할게. 근데 오세훈 시장은 내가 원하는 걸 해줘. 하고 그만 치겠다는 얘기 하지 말고 변화를 보여달란 말이야. 근데 장동혁 대표는 변화란 더 이상 징계를 하지 않는 거야. 네. 근데 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건 배현진 징계도 안 하지만 고성국 전환길 징계도 안 하는 거야. 우린 가만히 있을게. 뭐 이런 거. 이제 이재명과 싸우자. 뭐 이런 거죠. 두 사람의 대화가 네. 대략 제가 생각하기에 해석하기에. 네, 근데 네, 네. 그래서 하루 만에 더 이상 이상한 짓 안 한다고 그리고 딱 공천하기에는 뭔가 허한 거예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약속받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경거망동하지 않겠다는 그것만으로는 시간도 너무 짧아요. 자기가 막 공천 신청 안 했는데 하루 이틀 만에 그냥 다시 공천하면 해프닝과 에피소드로 지금 본인한테 온 스포트라이트가 날아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좀 더 내놔라고 하는 건 맞는 것 같고 안 내놓으면 저는 여전히 불출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불출마는 없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잘린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불출마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출마를 못하게 당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들은 바로는 플랜 B가 꽤 그 신비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들이 거론이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 누구요? 그리고 여건상 장동혁 대표가 예를 들어서 본인의 당권을 위해서 당을 거의 뭐 버렸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 오세훈 시장 그 공천 하나 때문에 지방선거 때문에 자기의 당권이나 지금 그 지도부에 자리를 내놓는다? 그럴 일은 눈꼽만큼도 없다. 라는 차원에서는 오세훈 시장도 지금 살얼음을 걷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조금 더 고르면 빠져버리거나 이걸 제명당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플랜 B의 인물이 누군지 아니면 플랜 B의 인물을 제보해 준 사람이 누군지 두 개 중에 하나는 밝혀야 네. 장인수 기자 같은 아니 장희수 평가를 안 기자처럼 받기 때문에. 안 하려고 내가 지금 여기서 그냥 뭐 자 넘어갑니다. 아, 그 그거는. 마지막 그럼 만약 혁신선대위가 네. 들어선다고 하면 누가 선대위원장으로 와요? 관성의 선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 말고 할 사람이 뭐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 얘기도 있고 아. 뭐 김무성 전 대표 얘기도 있고 하는데 네. 글쎄요. 오 시장님이 요청을 하겠죠. 그럼 한동훈. 예? 한동훈 나 출마하셔야 지금 되구나. 댓글에 계속 이낙연이 왜 올라오는 거예요? 플랜 B로 얘기하시는 거죠? 신박하다. 플랜 B인지 야, 멋진데요? 플랜 B로 얘기할 거예요. 혁신선대위원장인지 플랜 어제 B일 거예요. 플랜 B. 많이 돌다가 아닌 걸로 얘기했고 아닌 걸로는 결정됐어요. 네. 네, 아니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확인해 줬어요 누가. 네. 자 그리고 하여튼 이런 가운데 예. 이제 그 2주 단위로 나오는 그 전국 지표조사 MBS 여론조사 결과 있잖아요. 당 지지율이 이제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떨어진 43%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또 17%.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최저치 지난주 조사와 같이 17% 동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왔어요. TK 지역에서도 TK에서도 네. TK에서도 지난번에 동률이었나요? 이제 그랬는데 이번 주 조사에서 TK에서 민주당이 29%, 국민의힘이 25%로 뒤집혔습니다. 네. 이 정도면 지도부도 상당히 겁먹고 뭔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겠죠. 이 정도 지지율까지 나오면. 부정 여론조사로 보지 않을까요? 어디요? 부정 여론조사다. 부정 여론조사다. 무슨 오늘도 나왔잖아요, 갤럽. 예. 안 믿잖아요. 월요일만 기다리잖아요. 근데 갤럽은 이제 20 나왔어요. 네. 20. 20. 예. 아. 아, 근데 국민의힘은 월요일만 믿잖아요. 리얼미터? 리얼은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리얼하네. 그러니까 네. 리얼만 믿어서 MBS나 갤럽은 어떤 수치가 나와도 이거는 옳지 않은 반응하지 여론조사다. 않기로. 아 근데 TK에서 이렇게 나오면 진짜 대구시장 경북지사 그거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가져가요? 글쎄요. 안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운 거죠. 그게 그래서 투표를 안 하는 층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고 그게 당락을 어떻게 가져올지. 예를 들면 이게 총선이랑 좀 다른 게 지방선거는 예를 들어 비례를 찍어도 대구 경북이 똘똘 뭉쳐도 수도권 민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전국 판세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회의원 선거랑 좀 차이점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지난 지방선거 때 광주가 투표율이 50%가 안 됐죠. 그냥 대선 결과에 실망해서. 그래서 지금 이 수치는 뭐 결과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내가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 장동혁 대표가 부끄러워라고 하는 보수 민심을 좀 나타낸다고 네. 저는 봐야 된다는 거고 그게 투표장에 더 안 나올 수 있다. 그런 예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이럴 때 저 민주당에서 정말 TK 지역에 정말 공을 한번 잘 쏟으셔서 한번 전국 정당으로 완전히 한번 탈바꿈 하세요. 아니 뭐 그런 욕심이 있겠으나 현실이 녹록지는 않아요. 여론조사 이 수치가 좀 한번 뒤집어졌다고 해서 뭐 대구 경북이 민주당에 가면은 뭐 잘하면 될 수 있다. 그 쉽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서 또 주자로 뛰려면 또 힘들어요.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네. 이게 여론조사의 수치일 뿐이지 바닥 민심은 그래도 민주당 주자가 가서 뛰면 선거를 저도 해본 입장에서는 야 이거 하루하루가 정말 그 탈진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서 적절한 후보를 내도 여기는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일단 당에서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프로님이 저희 당에도 좀 격려성 메시지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격려성 메시지요? 이쪽 보고 다 아. 싹쓸이하라고 하면 어떡해요? 아이고. 저희한테도 하셔야 가져가시는 균형이 게 맞죠. 죄송합니다. 예, 호남에서 한번 열심히 선거운동 한번 좀 노력을 해보세요. 괜한 말했고. 그러니까 서로 상대가 강한 지역에 가서 열심히 그러니까 해야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네. 지금 그 대구 경북이 뒤집어지는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이기는 거 거의 초유의 일인 걸로 제가 알아요. 거의 네. 없죠. 근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타났어요. 아.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호남의 민심이 국민의힘이 앞서는 게 나오는 거야 수치가. 이거 난리 납니다. 상상을 못하는. 아니 당에서 난리가 나고 소름 돋는 일이고요. 당장 당내 구성원들이 지도부 물러나라고 그럽니다. 예. 어떻게 당을 관리했길래 우리의 텃밭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72대 5예요. 72대 5.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아니 그래도 열 안 내셔도 돼요. 대구는 와, 알겠습니다. 대구는 넘어갈까요? 자, 그리고 네. 이번 주 가장 거의 모든 이슈를 다 씹어먹은 여권을 뒤흔든 이슈라고 공소 할수 취소, 있죠. 거래설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죠. 네, 일단 그 민주당에서 이제 민주파출소 있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김현 이제 국민소통위원장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차원에서 그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기자를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 정청래 대표가 밝힌 강력 대응 방침에 따른 결정이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장인수 기자는 이제 고발을 하는데 이제 김어준 씨는 고발 대상이 안 된다. 법률 검토를 했는데 그러니까 해당 보도를 한 기자만 고발 대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김어준 씨는 대상에서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디가 허위 사실이 있냐는 거냐라는 질문에는
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사안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 고발당한 장인수 전 기자가 또 어제 저녁에 본인 입장을 밝혔어요. 내가 내 입으로 거래설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란 주장입니다. 들어볼게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 혹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거래하려 합니다라고 방송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과 사전에 조율했다, 짜고 쳤다, 뭔가 둘이 사전에 논의했다,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된다라고 합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측과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었습니다. 네. 거래는 자기가 꺼낸 얘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김어준 씨와 논의한 적은 없다. 여기 이제 두 개가 그 두 핵심인 것 개가 같은데. 핵심인 것 같고요. 네. 거래설을 언급한 적이 없나요? 보셨죠, 다들 영상은? 어떻게 봤죠. 어떻게 해석? 이거 뭐 해석이 필요한 건가요? 단어를 말 안 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글쎄요. 그렇게 수준 높은 대응 같지는 않은데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장인수 전 기자는 전 기자라고 하는 게 맞. 전 MBC 기자고 기자. 본인은 네. 기자시니까 기자를 얘기하시니까 장인수 네. 기자. 네. 어디 소속이죠 지금 장인수 기자가? 소속이 없죠. 소속이 본인 독립 1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고발을 하기로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했던 김어준 씨는 뭐 역시 비슷한 얘기네요. 사전에 첫날 이 인지하지 보고 못했다. 나왔을 때 이제 김어준 씨가 뭐 굉장히 큰 취재를 하셨네, 뭐 이제 이런 반응을 이제 보였었는데 어쨌든 민주당의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어요. 네. 그리고 김어준 씨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주장은 나는 장인수가 내 방송 나와서 그런 말 할 줄 몰랐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했어요. 들어볼게요. 저희한테는 장인수 기자가 출연 전까지 자신이 라이브에서 말한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걸 기록으로 모든 단계에서 마지막 대본까지 시간까지 다 저희는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자는 자기 특종을 미리 말하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 그 취재 내용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장인수 기자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인데 언제 어떤 형식으로 자신의 취재 내용을 터뜨릴지는 그건 프로로서 장인수 기자가 선택할 일인 거예요. 이제 상의할 것도 상의하지도 않았고 그 책임은 장인수 기자가 오롯이 가져가는 게 맞다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네. 보통 근데 또 일반 기존의 어떤 뭐 뉴스 프로그램과는 또 좀 다른 형식의 프로니까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토크쇼 같은 걸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 책임에 대해서 과연 그 한 기자, 그 출연자에게만 모두 이야기를 모는 게 맞는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는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 이전에 스트라이크 3번 꽂아넣은 전력이 없다면 네. 저걸 그냥 받아들여서 김어준 씨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는데 우리가 김어준 씨에 집중하는 이유는 김민석 총리 여론조사에서 안 빼겠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국 신당과의 합당 과정부터 해서 KTV 정청래 대표 대통령과 악수 장면부터 해서 계속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혹시 장인수 기자가 저 얘기할 걸 알고서 일부러 방송한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겸손만 힘든 게 아니라 해명도 힘들고 사과도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 그리고 그냥 유튜브 채널로만도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게 여긴 또 언론사 등록을 했죠. 그래요? 그렇죠. 청와대 네. 출입하고 네. 있죠. 청와대도 그래요? 출입하고 있고. 그럼 언론사네. 언론사라고 볼 수 있어서 예.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김어준 씨가 최소한 유감 표명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가 뭐 들어가 있지 않고 자기도 몰랐다. 거기까지는 이제 사실에 대한 설명이지만 본인의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인수 기자의 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들의 폭로로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한 것은 언론사라면 네. 언론사가 아니라 뉴미디어라 하더라도 유감 표명은 최소한 했어야죠. 그래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하지만 저는 이렇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그냥 근데 이거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하고 장인수 기자 책임이지. 이렇게 탁 잘라서 얘기해 버렸잖아요. 그 부분이 좀 그렇고 두 번째는 그 장인수 기자 말하기 전에 김어준 씨가 계속해서 좀 그 본인의 영향력에 미련을 계속 갖고 있다고 보이는 것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합당설. 네.
그다음에 따지면 김민석 총리와의 불화설, 그다음에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KTV의 어떤 정청래 대표와의 어떤 그런 뭐 네. 그것도 음모론 비슷한 걸 왜 같대요. 악수 제가 봐서 잘랐냐 했던. 악수를 잘랐냐 네. 팩트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칭찬 아닌 비난 같은 객관 중독이다. 라는 말을 써요. 장혜수 기자 얘기하기 전에. 이게 이제 대통령을 평가할 수는 있는데 네. 이 객관 중독이라는 게 최근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너무 객관화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장혜수 기자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장혜수 기자가 거래소를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청와대가 대통령을 위해서 검찰에게 공소 취소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던지면서 뭐 팩트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팩트가 확인됐다라고 해버리면 네. 아니 행간에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검찰과의 공소 취소 이런 부분들에 서로 간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보안 수사권이라는 부분들을 좀 남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네. 상식적 개연성 있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최소한 그날 진행했을 때 사회자라면 장혜수 기자에 대해서 반론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론을. 예를 들어서 패널들이 이렇게 서로 국민의힘 민주당 뭐 이렇게 진보 계열에 골고루 있다면 이 얘기를 하면 반박이 가능한데 그런 반박이 될 만한 패널들 구성이 아니잖아요. 겸손히 힘들다가. 그럴 때는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사회자가 합니다. 그 확인되지 않은 사실 같은데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 부분을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더 확인해 보세요. 이래야 되는데 큰 취재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두 개인데 이제 장혜수 기자가 사실 그 전에도 이런 보도 때문에 법적 시비에 좀 걸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특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고발했다고 하지만 정성호 장관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고위 관계자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 아마 적용 안 돼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이 될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고 좀 고려한 발언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윤리적이건 도덕적인 부분인데 일단 정성호 장관이 본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혜수 기자 주장은 A라는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걸 B한테 들었다는 거겠죠. 네. 그러면 B는 취재원 보니까 B는 얘기를 안 해도 A가 누군지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좋아요. A가 누군지 얘기를 안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제 정성호 장관이냐 아니냐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거가 이제 왜 얘기를 안 해주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전에 서울교통공사 무슨 귀족노조서를 갖다가 네. 매불쇼에 나와서 얘기했다가 이게 이제 오보임이 밝혀져가지고 네네네네. 최욱 씨가 직접 사과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김어준 씨도 유감 표명이든 사과든 할 수 있지 않냐. 이거는 다 장인수의 책임이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무적으로 옳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매불쇼랑 비교해 보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전에 막 정말 이렇게 뭐 4명 낙검수 멤버들 얘기하고 뭐 요렇게 재밌게 막 깔깔 할 때는 설령 잘못한 게 드러나도 야 어떻게 팩트 체크를 하겠어 저 사람들이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많았고 사람들도 훨씬 더 아마 관용적으로 생각할 텐데 지금은 아마 거의 기존 미디어 포함해서 영향력으로 따지면 거의 가장 큰 채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가장 큰 채널이죠. 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조선일보의 판매 부수보다도 아마 훨씬 더 거의 구독자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그만큼 자신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뭐 모르진 아마 않을 테니까 또 그걸 뭐 충분히 누리는 여러 모습들도 있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비판들이 그래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김어준 씨 방송을 보면서 구독자 많고 그다음에 동접자 많고 이런 부분에 시기하지도 않아요. 그거 이루가려고 고생하셨고 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진보 계열이 어려울 때 우산이 돼준 것도 분명히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이제 점점 더 본인의 어떤 말 한마디가 민주당과 진보진을 움직인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도취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정치인들이 가서 인사하고 줄을 서야만 공천을 받고 후원금을 채울 수 있고 이런 어떤 그런 플랫폼에 내가 주인이다 하다 보니까 내 말이 영향력을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최근에 좀 영향력이 빠지니까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것이고 저는 TBS 뉴스공장 김호준으로 도왔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초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겸손히 힘들다를 할 때는 패널 구성도 본인들 진영 사람들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만 하지 거기서 반대 입장을 얘기하는 사람은 대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럴 생각이 있겠어요. 안 그러면 이름을 겸손은 힘들다라고 지었겠냐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어제 진짜 오랜만에 여의도 가서 이제 보좌관들 몇 명을 좀 만났는데 이제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게 좀 민주당 의원들이 약간 껄끄러워졌다라는 그럼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지금요. 네. 이 정도 됐으면 정청래 대표가 물론 딴지일보 게시판 보면서 정치한다고 하셨지만은 네. 또 여기 굉장히 많이 출연하셨고 당 차원에서 의원들 여기 출연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큰 폭탄을 터뜨렸으면. 그리고 김어준 씨는 자기 객관을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문어발시를 확장한 거 아니에요? 건물도 사고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론조사회사도 만들었어요. 언론 기관에서 네, 여론조사회사를 네, 네.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하고 누구 이름 빼고 말고 내가 알아서 한다. 여기까지 갔으면 제 생각엔 책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본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객관화가 덜 돼 있다. 본인 객관화를 먼저 하셔야 될 상황이다라고 네. 저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요 논란과는 조금 별도로 이제 요 상황이 지나가면 이제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검찰이 설령 독립적으로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가도 못하죠. 지금은 이제 공소 취소를 아예 많이 못할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가장 큰 빙엿을 지금 여기 매긴 거 아닌가? 빙엿이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여당에서도 지금 공소 취소 모임도 하면서 그걸 추진하려고 했었고 원래 4월에 국정조사를 국정조사도 띄우려고 하려고 했는데 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공소 취소 움직임 자칫 잘못하다가 야 검찰이랑 거래한 거야 뭐 요렇게 나올 테니까 못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장인수 기자가 쏘아 올린 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에 가까운 공소 취소 거래설로 이렇게 이 분석이 되는 그런 발언들이 제일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 아니 왜 가만히 있다가 그런 적이 없는데 네. 정성호 법무장관 그리고 정청래 대표예요. 정청래 대표는 자다가 정말 봉변당하는 꼴입니다. 지금 당청 관계를 잘 풀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 사실상 그 당청 갈등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김어준 씨하고 장인수 기자가 이거를 던져버리니까 도매급으로 지금 넘어가서 같이 욕을 먹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김어준 씨나 장인수 기자가 뭘 했는지를 조금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진영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겁니다. 차라리 뭐 고성국 TV나 이런 데서 했으면 또 저기에서 공격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데 믿었던 정말 도끼에 발등시키는 느낌?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요거를 제자리로 잡을 수 있도록 결자이제를 하셔라. 네. 뭐 공소 취소가 맞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논의를 하더라도 공소 취소를 실제로 누가 하면 야당에서 법외국죄로 고소 고발하겠죠. 아니 그래서 지금 아 머리 아파. 이 상황에서 제일 신난 게 또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 뭐 지도부 흥미로운 사진 한 장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국민의힘 최고위 열리는 최고위 회의실에서 단체로 겸손인들 다 보고 네, 있어. 뉴스공장의 시청층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층이 다. 다 함께 민주당에서 지켜보고 고성국 TV 틀어놓고 보는 있는, 거하고 똑같이. 이제 그런 아. 상황이었는데 이제 네. 그 민주당에서 서영주 소장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장동혁은 민주당의 재간둥이다. 재간둥이죠. 약간 이제 그 프레임을 가져왔나 봐요. 김민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지인이 보내준 글이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눈에는 김어준이 이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다라고. 그 다음이 올렸습니다. 문제 아니에요? 민주당은 땡땡 씨가 얼마나 이쁠까. 땡땡땡은 누구예요? 장동혁 씨 객관적으로는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여야 할 것 같은데 김민전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안 하는 하실 분이잖아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글쎄, 저게 해석이 좀 그러네요. H 라고 저도 해석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HDH 네. 그런 자동차 회사가 있었죠. 옛날에. 하동환 자동차라고 옛날에 있었죠. 아, 그렇게 보일 것 같은데. 하동환 자동차까지 얘기하겠죠. HDH. 아무튼 민주당에서 그 김어준 방송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한 건 아니고 네. 오늘 그 한준호 의원이 김어준 씨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저도 얘기했어요. 네네네. 김원준 씨가 이 정치의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딱 정치 비평까지만 판을 깔아놓고 않았으면 좋겠고, 네. 전 장인수 기자 그래도 그 레거시에서 교육받은 기자인데 이게 데스킹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전 직장에서도 뭐 많은 얘기를 깜짝 하더라고요. 놀라죠? 저한테.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데스킹이 없어요. 같이 들었으면서 뭘? 그래서 재래식 언론이라고 표현하는 이 레거시 언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특정은 안 하겠지만 네. 기자 출신 지금 정치인 분들 중에 평생 이제 데스킹을 당하다가 네. 데스킹 없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누리다가 네. 이제 손해배상 책임도 진 뭐 예를 들어 새만금 청장님도 있고 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데스킹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1인 프리랜서가 좋은 것 같지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그러네.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땐 별로 비생산적인 갈등이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지지율이 이렇잖아요. 이게 다 이제 장동혁 대표 덕분에 마음대로 지금 싸우고 있다. 재간둥이. 네, 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게 참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헷갈리는 게 네. 장동혁 대표가 이러고 있으니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떻게든 잘 나오는 게 플러스인 것 같기도 하고 장동혁 대표가 그러고 있으니 민주당 내에서 이런 분란이 왜냐하면 야당이 좀 잘해주면 민주당에서도 위기의식 갖고 야 이러다 지방선거 진다 뭐 열심히 잘해보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하는 게 마이너스인가 싶기도 하고요. 큰 뜻이 있는 거죠. 누구의 큰 뜻이에요? 민주당을 망쳐보자. 장동혁 대표가 뭐 같이 죽자야? 이거 저한테 주세요. 위험해 그 자리. 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이 됩니까? 네. 네. 오늘 0시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일단 휘발유는요. 리터당 1,724원, 경유는 1,713원. 요게 이제 공급가. 공급가죠. 공급가. 주유소에 네, 공급하는 공급가. 가격. 그럼 네. 이제 이 가격으로 받아서 주유소들은 각자 마진을 좀 붙여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될 테니 네. 기존의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는 조금 뭐 낮아지는 효과는 대략 지금 소매가가 휘발유가 1,900원대 초반, 그다음에 경유는 거의 2,000원 다 됐잖아요. 평균가가 거기에서 한 100원 정도, 리터당 100원 100원 정도 소매가가 낮아지는 걸 이제 정부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뭐 그만큼만이라도 좀 내려줘도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세금이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네. 지금 보전을. 예, 네. 전쟁 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유사의 그 일선 주유소 공급 가격이 낮아진 건데 거기서 손해가 나중에 증명이 되면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뭐 유류세 인하도 같이 검토한다고 대통령이 이제 밝혔듯이 세금이 들어가는 거지 이제 이게 약간 최고가격제 그 자체가 시장의 뭐 폭리 이런 문제랑 좀 약간 별 떨어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제일 네네. 큰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그 기름값 얘기도 나와서 그랬지만 이재명 대통령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은 범인 도둑 잡는 게 최고지만 이 행정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물가 잡는 게 최고입니다. 물가를 잡잖아요. 네. 그다음에 라면, 과자, 식용유값 곧 내립니다. 그러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온통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름값까지 잡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치파는 난리통인데 이렇게 무슨 폭로전이네 고래소리를 하는데 네. 대통령은 밤을 새서 추경 예산 통과시키라고 하고 네. 기름값 잡고 라면값 잡고 식용유 과자값까지 다 잡고 있는데 네. 이런 거에 좀 집권 여당이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당이 여당이. 근데 네. 재판 소원이나 하고 말이야. 이러면 되겠냐? 그래도 하지 말랬잖아. 나중에 먼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합니까? 제가 가능하게 얘기가 좋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6월 3일에 출마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대통령이 너무 고맙고 당은 왜 이렇게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방금 발언에서 그런 것들을 아니요. 정청래 대표는 아니 받고 얘기해야 돼. 정청래 대표는 잘하고 있는데 좀 빨랐어. 네. 김호준 그렇지. 씨가 옆에서 왜 참고연을 하냐고.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아직 공천이 안 정치 됐어.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겸공이 안 나갈 거예요? 예? 저는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줄 서지 용감하다. 않는다고 했잖아요. 야. 출연 요청 와도 안 갑니다. 와 그럼 막 거기 저 후보자들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절해야 되잖아. 안 가세요? 안 합니다. 와. 절김? 저는 장르만 여의도 같이 이렇게 그 어떤 여러 가지 그 한없이 가벼워도 네. 내용이 풍부한 이런 곳에 나와서 얘기를 하지 가지 않습니다. 아니 저희는 이제 곧 출연 정지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가야겠다. 거기라도 가셔야 될 것 같아서. 갈 때가 됐다. 가자. 자 우리 네. 신영 기자의 또 픽
짜투리 뉴스 좀 전해주실까요? 아까 뭐 오프닝에서도 얘기했고 저희 방금 뭐 석유 최고과학자 얘기도 했지만 그 이란의 이제 후계자로 이제 선출이 된 모스타바가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어요. 다리 부상설, 심폐소생술하고 있다, 아니다, 이미 폭사로 사망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본인의 존재를 과시하듯이 첫 번째 공개 성명을 이란 국영 TV를 통해서 냈습니다. 우리의 피해 복수는 위대한 혁명 지도자의 순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적에게 희생된 모든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그 초등학교에서 애들 막 수백 명 죽고 이랬잖아요. 이제 네. 이런 걸 언급하면서 우리가 뭐 앞으로 계속해서 피해 복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다라는 점도 못을 박았고 네. 중동 지역의 모든 미군 기지가 폐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습으로 인해 사망한 그 이란 내 참 국민들 안타까운 분들이 진짜 많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이 그 말할 자격이 있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네 저 시위한다고 그렇게 수천수 뭐 3만 명, 미확인이지만 네. 수만 명 이상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최근에만 그렇고 그 30몇 년 동안은 훨씬 더 많을 텐데 그거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감도 없고 말도 없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뭐 지금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뭐 정당성은 있나? 그래서 이란 국민들이 그 정부에서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폭력을 미군에 의한 폭력으로 바꿔서 더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잖아요. 아, 그럼 엊그제 어렵습니다. 그 예. 이라크 앞에 유조선 지나가는 거 쐈잖아요. 네. 이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라크 그거- 해역에. 네, 그거 포함해가지고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리가 지렛대로 삼겠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유가는 계속해서 더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뭐 공격받았으면 미국이나 공격을 할 것이지 왜 죄 없는 다른 나라 배까지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짜투리 뉴스입니까? 그 국민연금에서요 군 복무기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어요. 군 크레딧 제도. 이게 원래 처음에 6개월에서 뭐 12개월까지 늘렸는데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 하나였거든요. 군 복무기간 전체 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겠다. 네. 라고 하는 법안이 이제 어제 뭐 상임위를 통과해서 내년부터 이게 전기간 가입되는 걸로 시행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한 번 더 가시게요? 아니 저희 집에 해당자가 있어요. 저 말고 자제분? 저희 주니어가 가 있어요. 아, 가 있어요? 이때 했잖아요. 네. 이때. 아, 그래요? 지금 군인이잖아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18개월. 축하 받을 일이죠. 18개월이죠. 18개월이죠. 18개월이요? 아, 육군이요? 옛날에 방위가 18개월이었는데 많이 줄어서 현역이 18개월이에요. 현역이 18개월. 해군이 20개월, 공군이 21개월. 공군 21개월. 네. 공군이랑 그 방위가 21개월. 네, 사회복무요원. 그래가지고 좀 장교를 잘 안 간대잖아요. 의대생들도 그냥 현역 근무하고 치우고 그래 짧게. 빨리 끝내는 네. 꽤 있대요 의대생들이. 맞아. 혹시 이사를 준비하시면 지금이 이사의 적기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애들 군대 갔을 때 이사? 이사하는 게 꿀잼이거든요. 이게. 집을 못 찾거든. 매일 전화 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뭡니까? 마지막 그 요새 네.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거 있잖아요. 막 자녀분이 있으셔서 더 뭔가 본 적 없어요. 왜냐면 영유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막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영유를 보내기 위해서 영유에서 보는 레벨 테스트 같은 것들을 이제 영어 4세 유치원. 고시, 7세 고시 이런 걸 부르는데 음. 이거를 그러니까 올해 9월부터 아예 그냥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건 해당자가 없어요 집에. 아니, 그러니까 그 애들이 영어 유치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시험 본다는 보지. 거잖아요. 왜 들어갈 때 반배정한답시고 이제 막 레벨 테스트 같은 걸 보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애들이 어떤 시험을 치르는지를 보니까 상상 초월이더라고. 저게 할 일인가 싶어요. 아. 4살 7살 애들이 그러니까 저게 나왔잖아. 7살 어. 유치원생이 본 고시 답안지입니다. 아니, 그 미국 애들도 저렇게 못 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네. 좀 과장되고 세게 얘기하면 아동학대예요. 아동학대 맞아요. 아. 그럼요. 4세 7세 때는 저거보다는 더 다른 것들을 맞아요. 해줘야 돼요. 놀게 해주고 책도 좀 보고 아, 그 당연하죠. 이렇게 여행을 좀 데리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좀 정서적으로 좀 많이 함유를 시켜줘야지. 지금 앉아서 고시 본다고 4살짜리가 저거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됩니까? 아니, 잘 그러니까 통과시켜. 한국말도 저만큼 못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7살 아, 때? 그렇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말만 해도 다행이지 뭐 글씨 그럼, 쓰는 말을 어떻게 기대해. 그래서 영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뭐 너는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의 의견을 써봐. 7살짜리한테? 7살짜리한테 그럼 이제 걔가 이제 주수롱 다 맞춰가면서 이제 쓰고 거기서 스펠링 틀리면 감점, 마침표 피리어드 안 찍으면 감점.
고시 답안지 채점하듯이 한대요. 4세 7세 고시가 저거는 애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진로보다는 부모 만족이에요. 감동해요. 아 역시 나는 내 애를 잘 키웠어. 뭐 이런 거거든. 얘가 어떻게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 근데 저는 진짜 영유의 세계를 잘 몰라서 왜냐면 그게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영유를 갈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사실은 가처분 소득 가지고 기준을 나누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많은 서민분들 같은 경우는 그 공립이 안 되면 그 사립 유치원은 한 달에 뭐 한 2-30만 원 정도 더 들 텐데 영유가 아니죠. 그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병설이나 공립 유치원이 안 되면 어린이집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위에서는 영유하고 영유에서도 어떤 지역은 영유는 그냥 돈만 있으면 들어가는데 지금 강남이나 뭐 몇 군데에서는 지금 영유 안에서도 좀 레벨 돈이 테스트가 있다고 쏟아 하니까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를 한다는 네. 거잖아요. 네. 반이 여러 개라는 네. 거. 그러니까 굉장히 같은 시대를 살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저거 시험 못 보게 하면 와 저는 이제 잘 모르는 데지만 예를 들어 뭐 100명 뽑는 데인데 네. 그동안은 이제 뭐 200명 지원하면 시험 봐서 100명 떨어뜨렸을 거 아니에요. 서로 많이 가고 싶어 하니까 저런 거에 있었을 테니까.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앞으로 시험 없으면 어떻게 선착순 나오겠죠. 선착순으로 선착순 추첨을 하거나 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정말 보면 황당하잖아요. 7살을 상대로 저런 걸 하고 심지어 그 레벨 테스트를 준비하는 학원이 또 있대요. 학원 시험을 준비하는 시험 대비하는 학원이 또 있대요. 아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에 입학을 준비하는 하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이 또 생기는데 그 학원을 준비하는 시험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결국에 이제 거군요. 사교육비도 엄청나게 들어갈 거고. 네. 일단 이제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법으로까지 막자고 하는 건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 100명 일단 뽑아놓고 거기서 이제 등록된 학생들한테 계속 이제 시험 보면서 거르고 뭐 아이고야. 하는 식의 또 그런 아, 것들이 그래서 중간에 생겨나겠죠. 들어오게 하고 중간에 네, 들어오게 그렇게 하고. 되겠죠. 아이고 4살 7살짜리들이 그게 뭡니까? 빨리 키워야 돼. 네. 자, 하여튼 뭐 그렇게 짜투리 뉴스 좀 전해주셨고요. 아,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영어 단어일까요? 아니죠. 버섯 균사체 발효차. 우리 카세 마시면 기운차 같은 건 혹시 아니었을까요? 아니, 애들 입맛은 안 아니, 맞을 이거는 아니, 여러분 이게 진짜 오해입니다. 아, 그래요? 예전 버섯차들은 영지버섯 다리고 이름 썼잖아요. 네, 썼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아. 겁니다.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국내 자연산 버섯 종균을 채취해서 야 영지버섯이에요. 영지버섯, 상황버섯, 차가버섯이 있는데 맛이 어떠셨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저는 보리차인 줄 알았어요. 아이들도 반할 맛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아, 애들 근데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영지버섯 이 달인물을 많이 줬어요. 네. 썼어요. 그래서 아, 썼다고. 그래, 써서 이게 네. 억지로 코 막고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건강해지셨잖아요. 네, 건강하게 컸잖아요. 네. 벌써 제가 야, 몸무게가 89kg예요. 그게 건강한지 그건 아니구나. 모르겠는데 이게 또 물이 중요한데 물이 제주네요. 제주에잖아요. 제주물이야. 네. 아, 근데 이거를 마시니까 네. 이거 진작 마실 걸 그랬어요. 이제 기운이 차네. 기운차잖아요. 야, 이제 마시면 기운차. 기운차. 아, 세 가지 버섯 뿌리의 영양을 한 번에 마시면 기운차. 제가 봐서는 네. 이거는 박스로 주문을 해서 집에서 아침마다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스로 주문해서. 한 서너 박스씩. 놔두고. 그렇죠. 예, 하루에 한 4-5개씩 먹어요. 아, 현명하신데. 그러지 않아요? 예, 종로에 있는 네. 그 사무소에서도 이런 거 한 바로, 10박스씩 바로 해놓고, 주문하겠습니다. 네, 오신 분들 하나씩 10박스. 그래서 드시고. 기운차를 하나씩. 그렇습니다. 기운 차리세요. 이래서 네. 기운차. 아유, 고맙습니다. 한 박스에 20개 들었고요. 네. 아, 29,600원에 보내드립니다. 아, 괜히 또 편의점에서 뭐 이상한 저상한 차 뭐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예, 몸에 좋은, 기운차. 네, 기운차. 버섯 균사체. 마시면 기운차. 발효차. 네, 좋습니다. 당 제로. 제일 신나고 간 네, 거 같아요. 당 제로입니다. 끝날 자. 때 됐다는 거. 자,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 광고까지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경기도 교육감 출마하신 한민석 후보 모시고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한민석 예비 후보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